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막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라이브 할 때보다 1시간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시. 네, 옆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194만 영상의 레전드 나라 언니의 어떤 그 레전드 강의를 뭐 지금 딸바TV 들어와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라라 언니가 아닌 우리 유지영 선생님, 윤활유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랄랄라 라라 언니입니다. 안녕, 랄랄라 나라 언니예요.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오면 안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선생님 윤활유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 만약에 혹시 보고 있다면 부모님이 꺼주세요. 같이 여기 또 딸바TV 그 저희 사이트에도 올라가져 있어서 키즈로 아마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방송 자체가 막 선정성 있다라기보다는 아이 이렇게 지도하에 네. 같이 시청하시게 되면, 만약에 상황이 막 아이랑 같이 케어하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가연님께서 아유 감사하게도 강의 기대되네요. 네. 제가 그런 이미지죠. 네. 큰일 났네요. 자, 우리 또 유정 강의할 것 같지. 선생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강의인 줄 알고 계시는데, 네. 뭐 강의에 준하는 뭐 교육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은 좀 편하게 그쵸. 네, 예능감 살려서 웃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사연들의 어떤 저희가 그냥 약간의 참견, 그쵸. 네, 참견하고 우리 윤활유님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질 거니까요. 또 오늘 또 사연이 좀 딥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저희가 타이틀로 좀 안내를 드렸는데, 딸바TV에 여전히 그 라라 언니 영상 왜 안 올라오냐, 네, 그 댓글로도 지금 남기는 친구들도 있고 종종 메일로 왜 영상 업데이트 안 되냐라고 하는데, 우리 윤활유님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원래 마지막 그 딸바 촬영을 나라 언니를 할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무리를 미처 못했어요. 너무 그리고 죄송해요. 영상이 계속 2020년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활동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작년에 1년을 쉬었어요. 네네. 네, 휴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아마 그 영상에 보시면 잠깐 언급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임신했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낳고 육아하고 딱 그러느라고 1년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이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라라 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완전히 라라 언니를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아닙니다. 많은 이제 그 또 질문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어떤 부분이 또 관심이 많은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참고가 돼서 다시 정리가 되면 다시 라라 언니는 돌아옵니다. 네네. 컴백. 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컴백. 우리 라라 언니의 그 또 귀환을 우리 기다리면서, JY 최님 블랙 단발 상큼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해요. 정윤 쌤이죠? 최정윤 쌤. 네, 단발, 네, 굉장히 상큼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아주 네. 상큼하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너무 늙었거든요. 늙었다고 하니까 옆에 늙은이는 더. 야, 여기 뭔가 근데 이게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약간 익숙함, 뭔가 이렇게 편안함, 이런 게 좀 확실히 레전드라. 그럼 다행이고요. 네,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공지를 드리면, 공지라기보다는 AS 차원으로 저희 그 지난 방송에 난쌤이 출연했는데, 그 717113님이 그 제일 남자친구랑 성관계 도중에 잘 마른다. 근데 이게 자기가 좀 성감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불감증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젤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메일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젤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가님이 말씀하신 의존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하되 나의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여성 건강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 말들이 와닿았네요. 불감증이 아니란 말도 들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우리 7113님 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더 기쁘고, 네, 그 3909님하고 406님 다 치킨 모바일 기프티콘을
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완전 부럽. 네. 오늘도 완전히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 이 모바일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 네, 사연이 좀 그 중요한 것도 있고, 아, 그쵸. 네, 공백기 동안 좀 딸바 TV 좀 보셨나요? 그쵸. 네. 이렇게 봤죠. 왜냐면은 우리 아우성 강사님들이 음.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네. 반갑거든요. 그렇게라도 보는 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봤는데 확실히 많이 젊어지셨더라고요. 네, 약간 또 네, 네, 젊은 아주, 피들의 수혈과 아주 함께 밝은 느낌이 너무 네, 좋았어요. 딸바 TV에 또 네. 변화가 또 있는 네. 또 그런 와중에 또 레전드 규환이니까 더 반갑고. 자, 오늘은 사연이 좀 주제가 이렇게 겹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네. 팟 3예요. 그래도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가면 네. 좋을 텐데, 이게 3908님이 이거 네네 여자니까요. 우리 또 음. 윤활유님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고민 끝에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남친이랑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좋았네요. 연애 기간이 꽤 긴 편이에요. 부서가 다르긴 한데 근무하는 층이 달라요. 회사에서는 둘이 교제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남친 부서에 새로 들어온 땡땡땡 신입사원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일을 알려주면서 둘이 밥을 자주 먹고 어허. 심지어 저녁에도 단둘이 밥을 먹는 것을 목격했어요. 네네. 이런 걸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문제는 남친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 톡을 보내면 이 일이 덜 끝났다고 하고 메시지 확인을 안 해요. 전화도 자주 안 받고요. 여지없이 신입사원하고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더라고요. 제가 예민해진 건지 유독 둘이 같이 다니는 것이 좀 보기 힘들 지경이에요. 거슬린다는 말을 남친에게 말도 못 꺼내겠어요. 둘이 무슨 사이일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거든요. 3908님이 네, 둘이 무슨 사이일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네. 예민해지겠는데요? 윤활유 씨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종종 눈이 맞아요. 그쵸. 아, 맞는 일도 있죠. 약간 제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또 남자친구가 또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기존에 거짓말을 했던 한다. 행동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당연히 의심이 되죠. 의심이 어떤 단서가 좀 있나요? 그럼요. 저 같으면은 제 성격에는 물어볼 거예요. 아마 또 직선적으로 뭐 하는 거야 요즘? 막 이러면서 물어볼 텐데 아마 또 우리 사연자님이 워낙 마음이 여리시고 또 이렇게 뭔가 먼저 말하면 내가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의심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말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또 이게 꺼냈다가 또 완전히 뭐 감정적으로 둘이 그럼요. 막 격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계속 고민은 되니까 둘이 무슨 사이일지 우리한테 보내온 네. 건데. 진짜 고민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활유님 말씀대로 너무 예민한 건 아니다. 당연히 그럼요. 이렇게 이거는 마음 당연한 드는 건 맞다. 반응이에요. 네. 근데 조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제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그쵸. 분이. 네. 근데 둘이 단둘이 밥도 먹고. 근데 왜 단둘이 만나? 아무리 신입사원이어서 뭐 일을 알려주려고 해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원래 더 안 먹어야죠. 네네. 원래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더 주의해야 되는 건데. 네. 그니까 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리고 전화하면 왜 안 받아? 이게 둘이 만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촉에 아마 네. 전화를 할 것 같고. 네. 같은 층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는 회사니까 대략 요것 봐라 얘 일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읽혀지는데 그럼요. 네.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당연히 굉장히 힘드실 수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또 이게 사람들이 또 에너지가 그래요. 남자 여자가 서로 이게 또
또 계속 붙어 있고 오래 음. 있고 이러다 보면 약간 미묘한 또 감정이 또 돌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오래 사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선함이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새로움에 대한 또 이 대한 신선한 마음. 자극이 네.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남친 입장에서는 그냥 보자면 약간의 흔들림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뭐 잘해주는 뉘앙스로 뭐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지금 잘못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누가 뭐 공개 커플로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남자친구 상당히 미숙해요. 사람 관리나 미숙하다. 이런 거 굉장히 미숙해요 지금. 네, 뭘 미숙해. 잘 못해요. 네, 그런 게 더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막 흘려. 맞아요. 차라리 질질 모르게 흘리는 거. 하든지 흘려서 더 열받게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응.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감정 소비를 하게 만들잖아요. 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여자친구분께서 한 번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화를 좀 하시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예.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 대신 대화를 하실 때 절대로 톡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톡으로 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톡으로 하면 오히려. 도리어 오해가 더 쌓여요. 이게 뉘앙스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지, 막 거의 의심하는 듯한 막 그럼요. 뉘앙스로 느껴질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본 건데도 남자친구 입장에서 약간 만약에 찔리면은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막 방어 태세를 취할 수도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얼굴 보고 딱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되, 대신 좀 이야기하실 때도 막 추궁하듯이 너 그때 걔 만나고 있었잖아. 나한테 왜 전화 안 받았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방어 태세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럼요. 당황도 하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막 꼬집겠어. 맞아요. 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진정하시고, 우선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이렇게 지금 신입 사원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 친구에 대한 언급이 예,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언급하지 마시고, 나 그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왜 전화 요즘 안 받아? 뭐 그때 원래 좀 쉬는 시간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우리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소원해진 거 있잖아요. 이제 약간 우리 관계 이야기로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야, 걔 누구냐? 그렇게 해서 걔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신입사원 얘기가 아니라 둘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톡으로 보내지 말고. 그럼요. 일단 톡으로 보내지 말고. 눈을 마주 보고 그럼요. 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한다. 그래서 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자기 느낌에서 이제 나 사실은 좀 많이 서운했어 요즘. 요즘 막 이렇게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연락이 자꾸 우리가 좀 두절되고, 또 가끔 보니까 거짓말한 것도 사실 나 조금 알거든. 그런 근데 것도 이제, 좀 표현해 주나요? 그러면요 이제 약간 그런 거 해줘야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었어 나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바빠서 이제 그렇다고 아마 보통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나 요즘 일 되게 많아, 바빠. 그래서 좀 전화 못 받았어. 이럴 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쁜데? 뭐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또 신입사원 뭐 교육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 그때 이제 거예요. 언급할 수 있는 그쵸? 거네요.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그 남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신입사원 이야기가. 그러면 그때 이제 그치 맞아. 그러면 좀 일이 많긴 하겠다. 근데 막 밖에서 그렇게 막 우리 일 끝나고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일이 많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뭐 이렇게 회사 안에서 못하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고,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상대방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꾸 끄집어내서. 객관적 확인이 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제 뭐 차 마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사실 조금 약간 나 요즘 마음이 의심이 돼. 약간 불안하고, 우리 혹시라도 우리 관계가 좀 틀어질까봐 약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니까 오빠가 조금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빠가 우리 관계를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끝낼 상황이 아니라면은 좀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에 대한 배려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찌됐든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이 둘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문제를 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서로의 어떤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으니 그런 네. 것들을 좀 뭐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네. 좀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설사 거기서 남자친구가 이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더라도
둘만의 어떤 관계도 좀 이렇게 상기가 되고 그럼요. 네, 예. 전환도 좀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말 많은 제가 정말 이거 뭐 나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네네. 왜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 그 가끔 가다가 아주 나쁜 놈이 이 왜 요렇게 이제 신입사원하고 이제 약간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가는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선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선을 가는데 약간 이 상황이 호의도 베풀고 그럼요. 친하게 네. 지내는 듯한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럼요. 약간 그래갖고 그거 약간 유지하는 거지. 애매하게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상대방 신입 직원이 마음을 확 열고 갑자기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 이러면 지금 잡고 있던 여자친구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상황에서 아 근데 이렇게 줄을 타다가 만약에 이 신입자원이 아 저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선을 긋는다 이러면 다시 여자친구한테 갈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약간 보험으로 둔 거죠. 약간 오장관리 느낌이 보험으로 이렇게 줄타기를 그쵸. 네, 아주 예. 미묘하게 미묘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놈의 사례예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님의 남친을 들어서, 말하는 게 예. 아니다. 들어서 오해하시면 안 이제 되고. 확인을 좀 해봐라. 그래서 비교, 확인이 비교치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점검 안에서 그 신입자원 직원은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인 그쵸. 거죠, 어떤 예. 관계인 건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면은 만나지 마세요. 만약에도 했는데 진짜 이런 의도가 좀 있었다. 당장 헤어지셔야죠. 네.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이야기를 또 여자친구가 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의 존재감이 확 커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요즘 소홀했구나. 그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음. 그러면서 이제 아니야 나 그런 의도 아니고 나 이제부터 조금 신경 쓸게. 너가 불편해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솔직하게 막 그럼요. 얘기하면 솔직하게.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그쵸. 사실은. 오히려 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음. 기회가 되는 상황이.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상황 자체는 위태로운 상황. 네, 줄타기 전화 하고 안 있어요 받고, 지금. 네.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이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이러는데 확인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그러니까는 없는데. 우리 여친님께서 조금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솔직한 관계를 열어놓는 게 사실 진정한 그 만남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서로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까지 서로 좀 약간 커버를 할 수 있고 서로 약간 그런 걸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아마 정말 더더욱 좋은 사랑을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봤을 땐 남자친구가 솔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한쪽에서 어쨌든. 그쵸. 솔직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거짓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우선 기존에 있던 우리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한테 굉장한 예의에서 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방향을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진짜 우리 다시 만나고 싶으면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우리 솔직해지자.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진짜 윤활유 선생님의 어떤 관계의 윤활유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윤활유를 좀 쳤습니다. 무턱대고 서로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보다 터트리는 것보다 오해됐던 마음이나 상했던 마음을 또 표현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이 관계가 또 오래 사귀었으니까 좀 그런 회복의 어떤 과정들도 될 수 있는데 댓글로 서은지님이 맞아요 만나서 얘기해요의 어떤 방점을 좀 찍어주셨고 네 그리고 구석으로 우리 오목사님 뭐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오목사님 반갑습니다. 점점 구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하려면 만나야 되니까 그 안에 또 그 남자친구도 많은 또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럼요. 만나자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수현님인가요? 네, 김수현님 저희 두 분 너무 재밌게 귀에 쏙쏙 끝까지 듣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셔서 잘 부탁드려요. 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방송. 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예민하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민하지 않고 상황은 충분히 이렇게 좀 저라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저는 둘이 무슨 사이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다. 거기서 맞아요. 우리가 공감을 해드렸고 좀 해결책도 드렸던 게 톡이나 이런 걸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서원해질 때 뭔가 이렇게 껴드는 다른 네. 관계. 항상 그 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의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사랑 안에 의리. 그럼요. 네. 근데 그 의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사실 깔끔하게 좀 해주는 게 가장 멋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꼭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루어지든 아니면 이별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고 상대한테 솔직하게 그냥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 라는 말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너무너무 싫은 게 왜 그런 거잖아요. 뭐 사랑하니까 헤어져? 진짜 뭐 비겁한 변명입니까? 그럼요. 너무 비겁하지 못해. 이거는 찌질한 거야,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내가 기분이 좀 그냥 소원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상대방도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시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이별하는 네. 어떤 것도 인간관계의 마무리인데 그럼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서로의 그 의리를 지키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헤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한다든지 제일 찌질해. 네. 그것도 다 제발 아는 그러지 마. 지인들이야. 네. 아니면 뭐 정말 서로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막 정말 비난하듯이 네, 그 맞아요. 사람에 대한 막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 그 끝이 너무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잖아요. 너무 더럽지 않나요? 네.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저분하게 끝나면 본인만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자기한테도 그게 돌아와요. 그 상처가 돌아오죠. 그쵸. 화살이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관계를 어찌됐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시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뭔가 사랑이라는 열정을 쏟았잖아요. 지금 대상한테. 그랬으면 그 대상한테 끝까지 마무리를 정중하게 인사하고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중요한 말씀 하셨죠. 정중하게 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별을 하고 나서더라도 뒤에 생각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 참 그 사람 그래도 내가 이별은 했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면 기억되고, 좋잖아요. 좀 그게 추억이 되고. 네. 뭐 그런 좀 인간관계의 그 끝까지 아름다움을 참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좀 미숙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연인 관계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듣다 보니까 우리 윤열유 선생님이 또 해답들을 몇 개 던져주셨어요. 정답보다는 둘만의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개 주셨는데 근데 윤활유 아까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윤활유는 어떻게 지으신 거죠? 아니 윤활유 오늘 사연하면서 너무 잘 맞네. 관계의 윤활유를 그럼요. 윤활유 제가 원래 그런 의도를 짓긴 했어요. 약간 네. 미끄덩. 미끄덩.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거. 좀 그렇게 뭔가 이제 우리가 되게 살다 보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지금. 네. 각박한 거에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 모서리에 자꾸 찍혀요. 하다 보면 관계 모서리에. 관계 모서리.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찍혔을 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자꾸 찍히니까 그거를 제가 윤활유가 돼서 윤활유가 돼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미끄덩하게 부드럽게 아니면 조금 더 아름답게 아니면 조금 더 관계에 좀 유하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좀 약간 윤활유려고 했어요. 네. 원래 맨 처음에는 올리브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올리브유 했다가 올리브유 갔다가 너무 성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리브유 하면 뭔가 그러네 먹방 같은 느낌이다. 먹방 같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뭐 아무리 내가 갖다 대도 뭐가 이렇게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윤활유했어요. 이거 자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윤활제 생각하지 마세요. 윤활유예요. 네, 윤활유입니다. 네, 유지영 선생님이라서 윤활유예요. 네, 윤활유. 다음에 라라 언니보다는 윤활유 언니로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왠지. 네, 그 첫 번째 사연에 어떤 고민을 남겨주신 우리 그 3908님은 오늘 좀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고 네.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네 오늘 윤활유님이 조언해 주시는 것들 좀 기억하셨다가 이야기 나누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 메일, 오면 좋죠. 피드백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하기도 하고. 참견해드릴게요. 네. 진짜 아까 윤활유님이 얘기한 대로 가장 그 최악의 경우의 남자라면 우리가 같이 욕해드립니다.
욕 네. 잘해요. 아 맞아요. 우리 윤활리님 찰지게 해주시면 잘해요.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이별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다른 관계에서도 그 시작이 또 원활하게 아름답게 시작하면 진행될 수 있어요. 원활하게 윤활적으로 될 수 있죠. 네. 예, 아무튼 3908님 좀 힘내서 이 관계에 대한 시작을 다시 남자친구랑 만들어 보면 네.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응원할게요. 네, 제가 치킨 하나 보내드리는데 남자친구랑 치킨 드시면서 그렇죠. 그래도 좋겠네요. 대화를 좀 약간 시작하는 거죠. 맥주 오늘 한잔 치킨, 하면서 크림 작가. 저는 K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수원에 살고 있는 다둥이 4살 여아, 10살 남아, 12살 여아. 그러니까 큰 아이가 12살이고 막내가 4살이네요. 네. 네. 다둥이 엄마 맞으시네요. 네. 토요일 오후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보라고 하고 남편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토요일 오후 괜찮죠? 괜찮죠? 시간은 좋은데. 시간은 좋은데 3명의 아이들이니까 일단 스마트폰을 보라고 했어. 네. 근데 한참 관계 도중 둘째 아들과 막내가 문을 열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둘째가 남자아이고 막내가 여아니까. 여자아이. 오빠 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치고 문을 닫았는데 막내는 울었고 아이고. 아들은 자기 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소리친 것도 잘못한 건데 며칠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린 것이 후회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너무 놀란 거지. 그쵸.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에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문을 잠그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 이 레파토리 비슷합니다. 왜 남편들은 왜 심하게.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는 어. 그게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렇게 좀 어떻게 상황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놀라서 그날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무작정 혼냈어요. 아이. 지금 생각하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이에게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막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4살이니까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1611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 뭐 아이고. 네, 저희 많이 받고 너무 있는데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얼마나 마음이 지금 속상해요. 저 지금 그쵸. 되게 속상한데 제가 엄마 입장에서 속상한 게 아니라 저 지금 애들 입장에서 너무 그치. 속상해요. 지금 딱 이 상황이 엄마도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다 하신 다 거죠. 하셨어요 네. 지금 세트로. 그쵸. 근데 또 아이고야. 그거가 최선이라 생각을 하셨던 거니까. 그쵸. 뭐 그 마음은, 안에서는 어찌됐든. 네, 이 마음은 공감되나? 이제 윤하율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런 우선 너무 속상하고요. 네. 이게 금슬 좋은 건 알겠거든요. 금수 그쵸. 토요일 오후면 금슬이 좋은 건 야, 너무 알겠어요. 그리고 밖에 너무 애들이 시간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왜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네. 애들 잘 때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애들 없을 때 원래 보통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에 애들 한참 지금 에너지 왕성한 그 시간에 밖에서 스마트폰 보라고 하고 문을 닫고 지금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잠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닫았어. 좀 급하시긴 했네. 급하-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이니까 또 이렇게 관계 갖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이런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 너무 허술하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아들 딸 입장에서도 딱 요거 나이 보세요. 지금 4살 10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라고 해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그쵸. 이 나이 또래 네. 애들은. 그러니까는 문을 닫고 지금 엄마 아빠가 들어가니 아니 이거 지금 스마트폰 보다가도 뭐 하는 거지? 나도 궁금한데 나 엄마랑 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바로 들잖아요. 4살짜리 아이는 또 금방 뛰어올 거 아니야 부모. 그럼 바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하게 그냥 엄마 아빠랑 놀라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여기서 지금 우선 본 것도 지금 충격일 건데 문제는 본 것보다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장면을 목격한 동시에 소리 지름을 내가 받았어요 지금. 엄마의 그 뭔가 날카로운 소리 지름을 지금 딱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지금 몸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이 감각에. 그리고 그 감각에 그냥 단순히 뭐 미안해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그 소리 지름을 당했을 때는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가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네. 뭐 맥락도 모르고 지금. 그렇죠. 본 장면도 충격적인데 네.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인지력 있는 10살짜리 아들은 도망갔어. 예. 자기 방으로. 근데 4살짜리 아이는 뭐 거기서 울었겠죠. 울고. 예. 그러니 이 아이들 마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당혹스럽고 더 지금 놀라고 무섭고 그랬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둘째는 더구나 혼났어요 지금. 끌려가서 또 혼났네. 아니 그게 네. 무슨 이유가 있어서 혼났겠어요 지금 얘네가? 그쵸. 그게 뭐 이유도 없이 지금 둘째는 혼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기 상황도 지금 모르는 채 그쵸. 엄청 혼난 거야. 그러니 지금 둘째 아이 마음 입장에서는 다 온통 지금 그날 하루가 다 기분이 안 좋고 그쵸. 다 나쁘고 다 그냥 무섭고 두렵고 다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 좀 오래 가요. 그리고 감각이 남아요 애들은. 감각이 남아서 아무리 봤던 장면이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장면은 다 잊혀지거든요. 근데 감각은 남아요. 그냥 그 순간에 언젠가 엄마 때문에 내가 좀 놀랬다. 아니면 엄마가 뭐 그렇게 했을 때 난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감정들이 남아요. 근데 그게 남으면 이게 어머니께서 지금 교육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좀 풀어주고 좀 뭔가 해소를 해주고 여기에 사실은 요거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지금 더 중요하죠 지금. 지금 아이는 뭐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걸로 그럼요.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상황 구별도 잘 못하는데 네. 엄마가 너무 소리 질렀고 혼냈으니까. 거기다 좀 짜증도 부렸대요 네. 며칠 동안. 아니 애들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었겠어요. 그쵸. 그 상 며칠 이게 동안을. 뭔가 당황한 것도 알겠는데 네. 이제 엄마가 그 상황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이한테 막 보통은 이게 침묵하시는 부모님들도 아,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이제 계속 짜증내고 예민하게 막 구신 거예요. 맞아요. 일로 와! 앉아. 음. 근데 이제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엄마 이런가 보다라고 느끼고 있겠죠? 네. 그게 그려지니까 더 안타깝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우리 네. 엄마가 지금 이제 물론 관계를 한 거에 대한 이제 매너도 지키진 않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자기도 사실 본인 입장도 본인 감정을 다루는 거에 굉장히 미숙해요 미숙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른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들 셋이나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많이 뭔가 이렇게 돌을 닦으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감정이 미숙하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 자기가 좀 불쾌했던 감정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전가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가시켜서 아이 때문에 약간 이루어진 것처럼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 상황들이 만들어진 걸로 계속 보여지게 의도는 아니시더라도 계속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라 이게 참 부모가 속상해요. 아이들한테 감정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3명 키우다 보니까 어느 한 해는 엄마가 거의 감정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는 그냥 짜증 부리는 사람, 화내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게 참 어렵죠. 3명 키우시면서 이렇게 그 상황 자세히 설명도 못 하실 거고 더군다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너무 힘드시고 뭐 또 삶이 뭐 그렇게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당연히 지치니까 당연히 사실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 더 좀 생각을 했다면 아이가 지금 사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이거 명백히 엄마 아빠 잘못한 거거든요. 엄마 아빠 반성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게 제가 자책은 없네. 네. 잘못하면 지금- 왜 문이라도 좀 잠그시지. 또 음. 그것도 토요일 오후 아이들 텐션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시간대에 사랑을 하시니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문 안 잠궈 놓고 그러니까 지금 왜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러냐고. 이 책임 전가가 일단 네. 윤아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 있는 상황이다. 네. 아빠는 또 너무 그냥 막 아빠 너무 무슨 무심해요, 일이지? 진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가는데 음. 엄마가 이 신경이 안 쓰이나 3명 맨날 만나야 돼. 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맨날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빠 너무 무책임하세요. 그렇죠. 도움은 못 줄 막죠. 아빠 신경 쓰지 그러시면 안 말라고 돼요. 하시니 예. 네 아마 아빠도 당황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막막하죠. 네. 막막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수습은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본 장면을 지금 교육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우선 장면이 중요한 게 예,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요. 굉장히 지금 이미 감각적으로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엄마의 감정을 다 지금 받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이들이 사실 지금 딱 저학년이고 4살짜리 유아 아이들이잖아요. 아직은 사실 감각으로 소통하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감각에 다 새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회복을 안 하고 만약에 중간에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이렇게 쌓여있던 이 감정들이 자칫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커서 뭔가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뭔가 생각 자아 정체성이 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경우는 받았기 그럼요. 때문에 뭐 반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공격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성 관련해서 약간 좀 몰입되는 뭐 완전히 뭐 치우치는 그럴 수 약간 있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어머님께서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에 대한 초동 책임 대처를 너무 못하셨던 것도 분명히 그렇죠. 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네.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책임지셔야죠. 지금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는 그런 책임감의 생각으로 하셔서 좀 각오를 하시고 이 각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을 면밀히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럼요. 연결돼 있으니까. 네,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특정 행동이 막 튀는 행동이 뭔가 나온다거나 갑자기 네.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막 엄마한테 느닷없이 약간 투정 아니면 투정을 막 자꾸 이유 없는 막 이유 그쵸? 없이 막 그게 투정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걸 또 꼬집어서 막 이렇게 막 너 왜 그래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마음속으로 아 내가 지난번에 혹시 그래서 그랬나라는 마음 한번 되돌아보시고 아 그래 뭐 너는 이렇게 이럴 수 있겠다 하면서 아이 마음도 좀 보다겨 주시고 인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네. 그래서 감정 인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아이한테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또 돌아보면서 아이가 좀 자기 감정을 다시 한번 좀 수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우선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속상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냥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사과하세요. 사과. 제발 이거는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네.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빠 하셔야 돼요. 아빠도 해야죠. 아 그럼요. 이거 두 분 다 동사인데. 잘못한 거잖아요. 또 아빠는 쏙 빠져갖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먼저요. 아 그때 미안했어. 갑자기 놀랬지. 엄마가 소리 질러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진정하게 좀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아 엄마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네, 사과 그러니까 먼저 엄마는 하셔야 돼요. 소리 냈고 혼냈지만 그게 아니라 역으로 아이한테 사과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윤활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사과를 먼저 딱 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아 지난번에 엄마가 그렇게 했던 건 너무 미안. 엄마도 사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어. 그쵸. 갑자기 소리 질렀어. 왜 화냈는지를 네, 얘기해 이야기 주는 설명을 거죠. 해주셔야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건 없어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너가 잘못한 건 없고 엄마가 그냥 놀래서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냥 잘못한 행동이 그냥 소리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너 많이 놀랬지. 이러면서 아이의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너 감정 그때 자체를 그랬겠구나. 인정해주고. 너무 놀랬겠구나.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 엄마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조심할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을게. 이러면서 좀 다시 한번 다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우선 감정적으로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육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감정을 추스리고 아이들 마음을 인정해주고 네. 또 부모가 놀라게 한 점들에 대한 사과를 해주면서 요게 먼저다. 네. 지금 요게 없었기 때문에 부모도 어떻게 아이랑의 어떤 이런 상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온 건데 네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윤활림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 다음이 교육이다. 네. 이제 성이 딱 이렇게 뭔가 무서운 거, 깜짝 놀라는 거, 뭐 이런 거였다가 부모한테 대통 혼났고, 맞아. 그래서 이제 요걸 부모님이 먼저 사과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장면은 어쨌든 아이가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또 다르잖아요. 저 4살이고 10살이니까 받아들이는 거 좀 다르네요. 4살 아이 유아잖아요. 유아에는 네네. 사실은 엄마 아빠가 뭐 그러고 있었으면 그게 뭐 성관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다만 이제 뭐 만약에 옷을 두 분 다 벗고 계셨으면 아, 옷 벗고 노나 보다 뭐 이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10살 아이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느낌이 지금 완전 유아 아이처럼은 생각은 안 할 수도 그쵸. 있어요. 뭔가 좀 아는 듯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상하거든요. 네. 지금 느낌이 그냥 그쵸. 전해지는 좀 느낌은.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엄마 아빠가 다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방에 문을 닫고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 10살짜리는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4살짜리 다르게 친구들한테는 다르게 해야 돼. 지금 네네네. 4살하고 10살하고는 4살 아이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놀고 있었어. 둘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왜 우리 좋은 맘 나도 막 이렇게 너 이렇게 막 껴안고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잖아. 그것처럼 아빠랑 엄마도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직은. 네, 뭐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아이가. 왜냐면 더 깊이 이야기해봐야 더 충격이에요. 4살 아이한테는 그쵸. 충격이에요. 네, 긁어 부스럼 나죠. 네. 오히려 그냥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럼요. 네, 충분히 거기에 맞춤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쵸. 요 10살 아들은 다시 짚어보셔야 돼요. 아, 10살 그쵸. 아이는 이 물어보셔요. 아이는, 네. 먼저.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혹시 어떤 게 기억나? 또 어떤 게 기억나니? 어떤 장면이 혹시 생각나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어. 대뜸 또 엄마 아빠 좋은 거 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쵸. 이제 10살 아이는 혼란스러우니까. 네. 일단. 우선은 뭐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아야 될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점검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 그때 왜 너 그때 혼난 날 있었잖아. 그때 혹시 뭐 방문 열었는데 혹시 뭐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니?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라도 뭐 엄마 아빠가 옷 벗고 뭐 만지는 거 봤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뭐 아 그랬구나. 너 진짜 좀 이상했긴 했겠다. 너가 봤을 때 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겠다. 그치? 근데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스킨십이야 그냥. 우리가 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손도 잡고 그러잖아.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도 너무 사랑하거든 서로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요렇게 좀 둘이 부비부비 이렇게 또 하는 사이야. 그러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 반응을 보셔야 돼요. 네. 아이가 만약에 그냥 그 선에서 아 그랬어? 하고 넘어가면은 우선 거기서 스탑.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근데 왜 굳이 옷 이제 벗고 옷 벗고 뭔가 이렇게 좀 찝죠. 그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나 의심적인 행동들을. 그렇죠. 엄마 왜 소리가 짚어. 났어?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얘가 또 얼마나 서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렇죠. 아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땠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설명을 10살 아이는 아이가 알고 있는 수준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네. 대신 너무 또 과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뭐 엄마 아빠 삽입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단다. 요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너무 나가신 거고. 그쵸. 그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이제 어느 장면에서 지금 조금 놀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만 해주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좀 성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렇게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보게 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감각적으로 아까 남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또는 성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아이가 뭐 사춘기가 들어올 때쯤 뭐 아니면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고학년으로 갈 때쯤 뭐 이런 식의 뭔가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에 맞게 꾸준히 계속 성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초반에는 그렇게 초동 대처를 못해서 충격적인 성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더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 부모가 그렇죠. 몰랐던 성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아이도 성을 그렇게 그냥 뭐 뭉뚱그려서 알고 잘 몰랐던 것 자기가 막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이제 개입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 연령에 맞게끔 그런 기회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도리어 정리될 수 있어요. 네네.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할 건 없어요. 지금 이게 막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되고 그랬던 건 오히려 그 초동 대처 때 감정 표현 자체를 너무 못했던 것들이었고 이제 성교육 자체는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이 풀리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듣다 보니까 윤활유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나쁘다라고 오히려
아이한테 감정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애가 예, 그렇게 인식하잖아. 그럼요. 성관계 뭐 이렇게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확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 표현이나 사과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성관계 자체가 부모가 하는 성관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고. 네, 그럼요. 네. 다만 이제 그냥 네가- 엄마 아빠가 조금 너네 예의를 둘이 서 못 있어서 지켰다. 네, 부모니가 너무 놀랬다. 그 음. 상황들을 이제 잘 그쵸, 설명 주시고 네. 그리고 교육을 이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맞아요. 좋은 그리고 계기로.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대신 이제 좀 하나 더 그냥 좀 약간 부원을 하자면 앞으로 엄마 아빠 관계는 계속 좋으셔야 돼요. 대신 네네. 아니, 이게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걸로 가시려면은 토요일 오후 금술이 좋으시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요거 때문에 나빠지면 안 된다. 아 그럼요. 네. 요 계기로 인해서 또 나빠지면 안 되고요. 네. 계속 좋으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앞에서도 항상 엄마 아빠는 이렇게 서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요런 사이임을 계속 인식을 시켜준다면은 지금만 같은 이렇게 엄마 아빠의 뭔가 스킨십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라는 정도도 달라지고요. 이거를 그쵸.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소화해내는 능력이 달라져요. 훨씬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항상 엄마 아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건강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절대로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그쵸.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뭐 야동도 보고 성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들을 보더라도 부모의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비교치도 생길 것 그럼요.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저는 그냥 팁을 드리자면 이게 토요일 오후는 아무리 급하셔도 약간 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야 엄마 아빠 관계가 좋은 것 같다 진짜 뭐이 정도 나이가 될 때 전까지는 좀 이해도 생겨야 되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둘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잘 예. 그 예약 다시 시간을 맞춰보세요. 네, 예. 예약 시간을 좀 다른 아이들 요 좀 시간은 아니에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음. 베란다 확정 안 된 집들 잘 들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창문으로 염탐하는 아이들 있어요. 와우. 엄마 아빠 뭐 하나 이런 네. 거. 아. 그리고 또 아이 질문에 당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사랑해서 부비부비 설명 귀엽네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당황할 그쵸?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다들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수습하는 방식을 또 방법들을 윤활유 선생님이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난감하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잡히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좀 뒤다. 지금 감정 표현, 또 사과 이런 것들이 먼저다. 맞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윤활유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네. 중요도에 대한 부분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다둥이 어머님 안 그래도 애 키우는데 얼마나 그냥 힘드신데. 얼마나 힘들어. 거기에 이제 사랑하는 시간 딱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니까 겨우 하나 잡은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문 좀 잠그고 우리 지금 네. 보니까 한 결혼한 지 그래도 못해도 12년 됐잖아요. 지금 큰애가 12살이면 12살이면 뭐 우리 이제 좀 그쵸? 프로 될 때 네, 됐잖아요. 그쵸. 우리 이런 거 좀 프로답게 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좀 약간 프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의식 어. 프로 사랑러들은 그럼요. 문을 잘 프로는. 잠가요. 그럼요. 이렇게 잘 잠그고.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네. 프로답게. 그리고 어른답게. 감정 대응은 어른답게. 그다음에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프로답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팟 3예요. 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또 해야겠네요. 네. 자, 우리 윤활유님께서 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남편과의 부부관계로 상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잠자리를 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부부관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잠자리가 없는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남편이 왜 부부관계를 꺼리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출산 이후에 성관계를 하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은 잠자리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다른 곳에서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자꾸 불안하기만 하고 잠자리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상담할 것도 찾던 것도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부 당황스러운 그쵸. 것도 있고 이제 궁금하니까 왜 이게 출산 전에는 분명히 했는데 그쵸 잠자리도 그런데 갖고 했는데 출산 이후부터는 지금 한 번도 안 했대요. 3년 동안. 거의 섹스리스 수준으로 속상해요. 네.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여기에 답답함은 또 남편이 왜 이런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 네네. 오롯이 그냥 이 고민들이 다 우리 아내분한테 다 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라 그러니 그러니 얼마나 여러 곳 찾다가 저희 방송에까지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네 우리 794님 자 유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3년 동안 잠자리가 없는 우리가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처음에야 당연히 우리가 많이 하죠. 뭐 이제 좋기도 하고 뭐 열정도 남아 있고. 그치.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보통 여자의 한번 생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아무튼 그 보통 이제 최소 한 1년은 거의 겨를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성관계, 부부관계에 막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완전히 지금. 육아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쏟아버리니까. 전투적으로 쏟아부으시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 1년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1년을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바쁘게 멈춰요, 그게. 왜냐면 나는 여기에 지금 꽂혀 있으니까 얘들 보고 막 그다음에 출산했고 또는 임신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애들 막 케어하는 것도 바쁘고 이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쏟으니까 사실은 그 1년이 되게 후딱 가버려요. 네. 그런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너무 좀 남편 입장에서도 외로워지지 않겠어요? 걔는 외롭게 느껴질 그러니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예. 가슴은 너무 외롭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막 완전히 올인돼서 예. 아내가 막 아이 케어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이게 하고. 말도 네. 못하겠고 자기도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또 답답하지만은 또 네. 내가 참아야지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을 1년을 보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이 지나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1년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돌이 안 하고 됐어. 안 했어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다시 우리는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공백기가 한다면 1년이니까. 공백기가 못해도 어쨌든 1년이고 그쵸, 예. 지금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스무스하게 원래 부부관계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부부관계 할 때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이래갖고 딱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스타트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약간 뭔가 전조 증상과 뭔가 이렇게 과정들이 있고 그쵸. 그 과정 속에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다 스탑이 된 채 지금 1년에서 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 당연히 서로 다시 뭔가 시도하기에는 어색해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단둘이 막 진짜 뭐 야한 속옷도 이렇게 입고 하는 분위기에 아예 모빌 걸려 있고 예. 뭐 가기 이게 안 용품들로 가득 차 잡히잖아요. 있고 하는데 예. 그런 이야기조차도 되게 어색하게 막 하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너무 펼쳐지고. 어색해지죠. 그리고 이게 미안해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상대방한테 괜히 미안함이 있어요. 이게 네. 아무리 우리가 남편분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이렇게 막 아이한테 치중해서 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가 야 우리 이거 왜 안 하냐 하자 뭐 이렇게 또 말하면서 징징거리는 것처럼 그쵸.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또 되게 외면당하면 미안하잖아요. 또 그것도 좀 상처될 자존심 것 같고 상하잖아요 이러면. 또. 그러니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쵸. 그렇게 저렇게 3년이 그냥 된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색해진 거예요. 그냥 어색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피하는 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게 왜 이런 섹스리스 부부가 상당히 요즘 많이 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봐도 아무튼 그냥 그 섹스리스가 늘고 있다라고만 딱 들었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이렇게까지 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요즘 살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빡빡하고, 너무너무. 너무 바쁘고 예, 바쁘고 상황이 그다음에 이상하게 여의치 않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옛날보다 더 여유가 없어지고 더 생존에 더 이렇게 맞아요. 매달리는 게 더 보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여력을 쓸 그 에너지가 없어요. 다 지쳐요. 그냥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고 다 지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구나 또 우리가 섹스리스에 이제 기피하는 것 중에 이제 아내가 기피하는 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니까 네네. 여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아내 입장에서 반대 상황들도 있으니까. 왜 기피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출산 후에 기피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호르몬이죠 지금. 호르몬 변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생기고 예. 있는 시기니까. 근데 이 와중에 또 호르몬 변화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좀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오르가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가즘 느낄 때 그 나오는 호르몬인데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근데 이게 아예 이 엄마가 보통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아,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옥시토신이 네.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군요. 예, 육아 중에. 대표적으로 또 모유수유가 있잖아요. 아, 모유수유. 그쵸. 모유수유 하면은 수유할 때마다 나와요. 네. 수유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이와 접촉하면서 또 이 스킨십에 또 그 와중에 그 옥시토신에 그럼 얼마나 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쾌감을 또 찾아갈 이유가 없는 그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성관계를 갖는 정도의 에너지를 그쵸. 이미 다 여기 아이들- 소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더군다나 옥시토신 나오니까 네. 만족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들 또 지켜보다 보면 물론 음. 힘들지만 육아가 힘들다고 하지만 중간중간 또 이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여자들은 옥시토신에 젖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선 그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혹시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이면 이러면은 또 관계 기피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수유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젖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게 자극을 받잖아요. 뭔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러면은 이 바로 가슴에서 이제 또 이게 영향이 반응이 옵니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게 막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막 이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썩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막 찌릿찌릿하게 오면서 약간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흥이 또 깨져요. 그리고 이게 또 질질질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여요 이게. 여자이고 싶으나 갑자기 엄마를 자꾸 소환시키는. 그렇게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네,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몸 자체에서 반응이 네. 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약간 외모에 대한 자신감 좀 그럴 수 하락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바뀌었잖아요, 아예 그냥 몸이. 방어막을 딱 쳐놓는 거죠. 네. 몸이 지금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한 결혼하고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kg 찐 것 같아요. 속상해요. 여기서- 속상한데 네. 갑자기 또 제가 체중 살찐 거에 대한 컴플라운스를 막 갑자기 자꾸 한 번씩 왜냐면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요 지금. 공감돼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좀 자기 몸에 변화도 자기 몸에 생겼고. 변화, 그리고 뭔가 약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죠. 네, 나는 떨어질 이제 수 있고. 여성성보다는 약간 엄마 모성 네. 이런 거에 더 치우쳐 있는 내 몸이 너무 좀 보기가 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일 거고, 그다음에 또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에너지 피곤해요 또? 그냥 거의 뭐 아이한테 다 쓰고 있으니. 진짜 너무 졸려요. 피곤하지. 너무 피곤해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 잠잘 때라도 자야 된다라는 그 약간 생존 본능이 글쎄. 있어요. 이 시간대 자려고 하는데 와서 건드려봐. 그 진짜 막 그때는 짜증이 그쵸, 나거든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또 이게 타이밍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쵸. 왜냐면 특히나 지금 이렇게 아이들 아직은 되게 어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각으로 소통하는 애들이어서 엄마의 있고 없음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치. 자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엄마의 뭔가 약간 호흡 소리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뭔가 옆에 있는 약간 따뜻한 느낌, 뭐 기운 이런 게 안 느껴지면 대뜸 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를 재워놓고 그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밖에 나가서 남편과 뭔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방해꾼이 되는군요. 예. 그러다 엄마 보니까 기척이 없으면 막 바로 뭐 찾아오거나 맞아요. 뭐 소리 내거나 울거나. 그러니 hum도 찾으니. 깨지고 그쵸, 엄청 집중도 깨지죠.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클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은 좀 어떤 거 남자 같아요? 입장은 그런 거 있겠죠. 뭐 거부하는 입장이 뭐 다양하겠지만 뭐 유형별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그 출산하는 모습부터 육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옆에서 그쵸. 지켜보니까 그게 어떤 성적인 에너지라기보다 음. 그냥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생존하고 있는 아내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 네. 보니 자꾸 성욕을 억제하는 상황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또 성욕에 어떤 반응을 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모르지만 어떤 장면들을 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있고, 그리고 3년이잖아요.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으신 거예요. 뭐 바깥으로는 아니어도 그쵸. 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소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되게 어색한 거예요. 3년이 시간이 네. 네, 둘이 이렇게 굉장히 뭐 마음적으로 몸적으로도 굉장히 어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정말 밖에서 해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냥 어색함이 제일 큰 것 같은 느낌이 네, 자꾸 들어서 그렇죠.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어색함을 좀 이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색함을 좀 풀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숙제일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스텝 바이 스텝 다시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는데 그 스텝이라는 게 우리 왜 예전에 처음 연애했을 때 그때로 약간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 연애할 때 왜 바로 그냥 대뜸 잠자리 하지 않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천천히 예열을 하잖아요. 계속 네. 뭐 이제 손도 잡아봤다가 좀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또 약간 껴안아봤다가 백허그도 좀 해봤다가 약간 또 부비부비 뭐 이렇게 그쵸. 몸도 좀 이렇게 해봤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스킨십의 설레임이 그쵸.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시작을 우리가 이제 딱 초점을 나 꼭 부부관계 성공할 거야 이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부부관계는 그냥 제일 나중이에요. 요거는 그냥 관계가 안 되더라도 관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나중에 당장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생각하시고 우리 맨 처음에 연애했을 때처럼 천천히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둘이 문득 손도 좀 잡아보고 그러면은 왜 남편이 뭐야 왜 이래 또 이러면은 왜 그냥 좀 잡아보고 싶었어 너 설레잖아 막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주면서 약간 신호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널 아직도 사랑해 남자로서 사랑해 그냥 왜 아빠야 누구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냥 난 남자로서 널 아직도 사랑해 뭐 이런 느낌으로 스킨십을 자꾸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아까 말한 우리 스무스하게 부부관계로 가는 거 그 과정으로까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딱 스텝을 밟아 가듯이 이렇게 연애 초반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아이가 못해도 3살은 된 것 같으니까 3살 넘은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시점에는 여행도 좀 가보시고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좀 그렇죠 또 좀 상황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여행이나 네, 왜냐면 지금 집에 애기용품이 많잖아요. 그렇지. 제일 방해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집중 안 되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황을 바꾸든 아니면 집에서도 다른 방, 뭔가 이렇게 애기용품이 좀 덜 있는 방 이렇게 이런 데 방을 좀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런 데에서 좀 한번 하고 오시든가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쵸? 그럼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것 같고 네. 이게 서로 어색함이 있다 보니까 윤활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보듬어주는 스킨십들이 있어줘야 그럼요. 어색한데 갑자기 갑자기 야, 너 어떻게 해요? 나랑 솔직하라고 했다고 너 왜 나랑 안 하냐?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서로 이게 뭐 말하기도 민망하고 네. 그 말했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관계가 가져지나요? 잘 안 되죠. 네. 근데 약간의 그 연애 때 감정처럼 단계를 천천히 천천히 다시 밟아 보시고요. 성관계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킨십의 어떤 과정들을 좀 많이 접촉량을 좀 늘려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자면 우리가 왜 성적 욕망이 지금 사실은 한 3년 비어 있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다른 약간, 에너지로 막 채워버렸어. 그렇죠. 지금 조금 사실 다른 걸로 전환도 많이 됐을 거고 그쵸. 아무래도 또 다시 또 그걸 불러오자니 또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성적 욕망을 다시 좀 일깨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게 일깨워주는 거.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호기심 유발. 이거 막 상품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 되죠. 뭐, 하나 보여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뭘까요? 아니, 궁금하네. 이거는 이거 약간 더 궁금하게 아니에요? 하겠어. 네. 저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앞광고 요런 거 뒷광고 있죠. 아니랍니다. 이거. 이게 지금 윤활제 뭔가 아이덴티티가 딱 이루어지네. 자꾸 연결되는데 이거 이제 윤활제인데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이유가 박스 모양 보세요. 네, 이거 윤활제 같지 않지 그쵸. 않아요? 약간 그 그림 작가님도 되게 너무 이쁘죠. 감각적이잖아요. 네네. 이거 바르는 생각이네요. 바르는 생각. 거, 괜찮습니다. 윤활제예요. 뭐 상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왜 화장대나 이렇게 좀 약간 눈에 잘 띄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요렇게 그냥 하나 올려놔요. 올려놔. 근데 말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약간 호기심이 들어요. 그쵸. 사람은. 이거 왜 올려놨지? 뭐야? 이렇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죠. 보고 이렇게 막 꺼내서도 보죠. 그쵸. 꺼내다가 지 봤더니 혼자 막 깔깔대고 웃죠. 그쵸.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거 왜 샀어? 막 이제 이런 거 있죠. 막 젤이라고 써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되게 쿨하게 이거
윤활제야. 요즘 되게 이쁘게 나왔지. 어. 어떻게 한번 써볼래?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툭 그냥 던지는 거군요. 던지는 거야 그냥. 툭. 어떻게 오늘 밤? 네. 사용해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콘돔 같은 경우도 되게 예쁘고 감각적으로 나온 네네. 콘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 성적 행동을 좀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쁘고 감각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 이렇게 툭 올려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 욕구의 암시를 암시. 암시를 물건으로 주는군요. 약간의 그쵸, 토테미즘처럼. 나 오늘 준비돼 있어. 이거를 약간 암시적으로 던지는데 말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툭.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네네. 놔두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네. 호기심 자극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응. 이렇게. 그러면 왜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장난스럽게 뭐 이런 걸 해놨냐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지만 마음속에 내면에서는 그쵸. 사실 약간 설레이지 않아요? 재밌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약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너 나하고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약간 확인도 그쵸,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툭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약간 호기심 유발시키면서 장난식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번 써봐야지 이런 거 확인해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 관계가 나는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이 부부관계를 아직 원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안 한다 그래갖고 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어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요. 어필할 좋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또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역시 윤활유 선생님이라 아주 윤활적. 부부간의 어떤 PPL을 써라. 부부간의 어떤 소품이 중요하다. 그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럼요. 네, 그 재미도 있고 서로 이렇게 그 의도도 좀 살짝 알 수 있고. 네네. 네, 뭐 옛날에는 원앙 이렇게 원앙 맞나요? 맞아요. 네, 이거 뭐 원앙이 이렇게- 새 이렇게 네, 요렇게 새 마주보게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 마주보게 뭐 이렇게 표시가 있다는데 네. 요즘엔 없잖아. 아니면 뭐 달력에 빨간 표시나 뭐 하여튼 그거 너무 네, 압박이거든. 너무 압박이죠. 아니면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공포스럽다면서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네. 요즘 보이는 데다 재밌는 거 콘돔을 많거든. 올려놓거나 뭐 윤활제 물건도 이쁜 거 많이 나와 네. 있고 야광 콘돔 이런 거 어때요? 네,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부부간의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네. 보여줄 때 그럼요. 감정도 또 성도 또 서로의 마음도 이렇게 좀 불꽃이 네. 서서히 이렇게 피어오를 것 같은데 그쵸.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음. 네 오늘 밤 설레이네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모두 진하고 바르는 생각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민되고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참 누구나 들으면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네 얼마나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선물처럼 그럼요. 출산을 했는데 둘이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육아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오늘 육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몸소 또 체험하고 계신 저 지금 아직 한참 육아 중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또 사랑을 또 다시 찾아가시면서 네. 따뜻하게 네. 불타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말. 졸지에 바른 생각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네요. 바르는 생각. 네. 혹시 뭐 관심 많으신가요? 네. 갑자기 또 후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임신 기간 중 양육 과정 중 남편분도 많이 힘들었다면 관계를 통해 또 임신을 한다면 힘든 시간이 또 올 거라는 부담감이 남편분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힘을 하셔야죠. 그런 감정이 드는 건 그럼요. 맞죠? 감정은 부담감 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그래요. 사실 네. 저희 부부도 잘 생각해 보면 아기 낳고 나서 또 그 다음 또 혹시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네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아무래도 육아 과정에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부부니까 피임이죠. 피임인데 왜 젊었을 때야 사실은 이제 연애할 때야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뭐 콘돔, 뭐 경구 피임약 요 정도로 쓸 수 있지만 네. 지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치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궁 내 장치를 남성분들 삽입하는 정관 거. 하셔도 정관 수술 하셔도 되고. 네. 뭐 이게 그거는 뭐 뭐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이야기 오픈하고선 이야기하는 네. 게 더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그 아기들에 대한 뭔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더 계획이 없으시다면 좀 이렇게 반영구적인 또는 영구적인 이런 피임 방법을 하신 다음에 너무 안전하게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셨으면 네, 좋겠어요.
1시간이 그냥 후딱 지났네. 아, 지금 네. 1시간 2시 지나갔나요? 11분. 벌써 우리 그랬구나.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네. 11분이 지났네요. 아이고. 야, 이거 뭐 저야 오늘 숟가락만 얹고 왔는데 우리 유지영 선생님, 우리 윤활유 선생님하고 같이 윤활유니까 네. 세 가지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좀 뭐랄까 새로 고민되고 생각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됐겠지만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그렇죠 하고 공감하신 분들도 네. 있으셨고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우리 윤활유님. 이제 라라언니나 뭐 다른 방송으로 복귀하기 전에 네. 소식도 좀 전할 겸 이렇게 네. 왔는데 오늘 플러스로 사연을 너무 잘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음. 어떠셨나요, 윤활유님? 이렇게 한 시간이 저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 빨리 나는 지금 사연이 좀 다 끝나서 시간이 좀 남았나 네.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네. 어이구. 어떠셨을까요, 우리 윤활유? 긴장하고 왔거든요,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작가님께서 워낙 옆에서 또 잘 이끌어 주시거든요. 저야 뭐 리액션만 했을 뿐.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네. 저도 막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정리를 다 한마디씩 다 해주시잖아요.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 회복이 되셨어. 이제 방송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활유님이 딸바 TV에서도 계속 얼굴 보이실 것 같고 앞으로 좀 계획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물론 네. 방송 복귀도 있지만 이제 본업이 또 강사시고 상담사시다 그럼요. 보니까 또 계획도 다시 있으실 이제 텐데. 복귀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상담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사로서도 그리고 강의도 지금 종종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강의 요청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언제든 저는 기쁘게 달려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복잡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기관 잘 믿어주시고 네. 저희 기관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우성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상담사들이 이렇게 막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네. 고민도 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죠. 네, 그게 계속해서 아쉬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성 문화, 성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도 이렇게 당면하신 부모님들, 양육자분들 또는 우리 20대, 10대 친구들도 지금 성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더욱더 중요한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논하는 그런 담론의 장도 저희가 또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우성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선생님 계셔서 그래서 너무 슬퍼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방송이니까 또 방송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마음은 또 거기에 또 심란해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있었는데 다행히 뭐 좋은 결과 있다고 네. 말씀 들어서 저희 마음이 좀 위안도 좀 되고 있고. 선생님 힘내세요. 네, 기선수 선생님 힘내십시오. 네. 네. 끝까지 방송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해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윤활유 선생님 나오셨던 이 편은 저희 다시 보기로 또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라이브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걱정 특히나 좀 기혼자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윤활유 찾아주세요. 네, 윤활유 기혼자 괜찮네요. 기혼자 오늘 또 이렇게 생생한 또 네. 어떤 육아의 어떤 체험까지 딱 말씀해 주시니까 막 사연을 살아있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더욱 공감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윤활유 선생님 또 만나 뵐 거를 기약하면서 네. 저희 오늘 방송 마쳐야겠네요. 네. 네, 고생 아쉽지만 많으셨어요. 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윤활유 선생님과 함께한 무엇이든 물어보 성 8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네. 안녕할게요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